오늘은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바로 빈홈즈 센트럴파크입니다. 호치민의 부동산을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죠. 빈홈즈는 빈그룹의 대표적인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빈그룹은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병원, 교육, 유통까지 베트남 민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벌 회사입니다. 특히 빈홈즈는 호치민과 하노이 주요 지역의 초고층 아파트, 쇼핑몰, 병원, 학교까지 수집 통합된 복합 커뮤니티를 건설해 왔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시장의 급성장은 이러한 대규모 개발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빠른 개발 속도 뒤에는 불투명한 토지 거래, 복잡한 허가 절차, 그리고 국유지 사용권 문제라고 하는 오래된 구조 리스크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중단이 되거나 수년간 인허가 지연에 시달렸고 투자자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곳 뚜띠엠 지역입니다. 도시 한가운데 고층 아파트와 빈 공터가 공존하는 이상한 풍경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바로 토지법과 인허가 제도의 문제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 정부는 2024년 1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을 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첫 번째는 토지법의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토지를 소유하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국가의 땅을 사용하는 것이었죠. 이 사용권이 거래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사용권 분배 절차가 단순화되었고요. 특히 외국인 및 외국 법인의 토지 이용권 명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패 가능성도 줄이기 위한 전자정보 공개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법의 개정입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 비율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 제한이 완화되면서 특정 지역 외국인 투자 확대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거래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중개업은 규제도 허술하고 가격 정보의 공신력도 상당히 낮았습니다. 개정법에서는 부동산 정보 공시 의무를 강화했고요. 디지털화된 거래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중개인의 자격 요건 강화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 법 개정은 단순히 법률 개정이 아닙니다. 제도적 리스크가 컸던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구조적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한 근본적 변화이자 투자 환경 개선 조치입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가지 시사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 진입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중산층을 겨냥한 중고급 아파트 시장이 직접 투자 또는 법인 투자가 용이해졌습니다. 둘째, 빈홈즈와 같은 대형 개발사 중심에서 중소형 개발사 또는 지역 프로젝트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셋째, 토지 이용권 투명화 덕분에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자산가치 보전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남아 있습니다. 과잉 공급, 금리 상승, 그리고 내수 구매력 둔화입니다. 하지만 도시화 속도, 중산층 성장률, 그리고 정부의 중장기 개발 계획 등을 종합해 보면 베트남 부동산 시장은 아직 구조적으로 성장기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부동산 세제 개편과 지역 균형 개발 계획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는 규제 환경뿐만 아니라 지역별 성장 모멘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이곳 리버프런트 금융지구로 돌아와 볼까요? 이 주변은 금융 허브의 성장과 더불어서 최근에 오피스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화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경제의 압축적인 어떤 축소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빈홈즈라고 하는 상징적인 기업을 통해서 베트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의 시작은 바로 법이었습니다. 제도의 투명성이 시장을 바꾸고 시장의 신뢰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입니다. 베트남은 그 출발점에 다시 서 있습니다. 이상 호치민에서 전해드렸습니다.